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서재영입니다. 이번 10월반에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신규로 우리 투자 수강생들을 제가 모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또 이렇게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많은 분들 지금 저를 신뢰해 주시는 분들을 지키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할애하다 보면 기존 수강생 분들께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 시간이 조금 할애될 수 있어서 일단 10월반에서는 신규 모집을 안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희영청 보름달 밝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그 공전하는 자전축 23.5도 그것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가장 1년에 우리가 달이랑 가장 가까워지는 한가위 추석입니다. 우리 국민들 좋은 추석 되시고 추석 때는 이렇게 돈 걱정 그만하시고 쓰담쓰담 주위 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 살아온 얘기 잠시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제 이것도 수업이리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신뢰를 만드는 신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그게 또 중요하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사람을 알려면 1년은 겪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하자고 그러셔서 제가 여기 자리에 앉기는 앉아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이런 거를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있는 대로 제 얘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사전에 무슨 시나리오 짜고 여기에는 어떻게 답해야지 제가 준비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질문들이 쭉 있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제가 지금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답을 하든 간에 이제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고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하자 그럴 때 제가 흔쾌히 수락한 이유는 전 이제 우리 그분님들의 신뢰를 더 많이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얻어서 저는 어디 있을 거냐. 이제 그분님들이 투자 시장에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말을 더 많이 신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니까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혹은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 신뢰가 없으면 행동이 못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공부합시다 그래도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정답만 알려주시면 돼요. 이런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남은 지구 여행길에서 여러분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우리 선조는 이제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선비 집안이죠. 조선시대 전체 동안에 대제학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쓰담쓰담 생각을 많이 나누신 지금도 이제 명절 때 가면 선조의 묘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분이 남기신 유언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남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유언이 새겨진 큰 이제 비석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분께서 그 말씀을 남기신 게 이제 당파 싸움으로 죄인으로 몰려서 유배를 가던 길에 자손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내가 모함을 당해서 진짜 누명을 쓰고
그 어디로 기양을 가는데 기양길에 오르면서 자기들한테 야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남 돕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은 아우 세상 진짜 불공평해. 너희들 진짜 앞으로 사람 믿지 말고 진짜 조심조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저 23대 할아버지신데 조선의 중종 시절에 사셨던 분인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유언으로 남겼고 그 유언을 아직도 비석으로 세워져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 후손들이 그분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참고하고 교훈으로 삼고 지냈다는 거죠. 근데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고 집성촌에 살았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지금 도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하여튼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은 되게 가난한 그런 가정의 7남매 막내로 태어났죠. 제 바로 위에 누님도 저보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진짜 운 좋게 태어난 거죠. 네. 전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 꿈을 가질 정도의 가정 형편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정말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꿈을 갖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살아남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남에게 도움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남는 게 제일 꿈이었던 것 같고 한때 이제 어머님 아프실 때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적은 있어요. 근데 조금 자라보니까 그건 나한테는 너무 안 맞는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안 맞는 꿈이었고 그 뒤에는 이제 사춘기 시절 이렇게 지내면서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했고 공부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에도 쓰여 있지만 제가 정말로 체력장을 제외하고는 필기고사 만점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입시 연합고사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갔을 때는 아이고 내가 여기 졸업해서 내가 예쁜 여자 만나서 도란도란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특별하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일찍 취업이 됐고 그래서 남는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있었어요. 학력고사 때까지. 그래서 넉 달 동안 이제 학력고사 공부를 해서 했는데 또 삶이 참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좀 너무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또 주변에 뭐 손을 벌려서 한 학기 등록금만 대주세요. 그래서 대학을 갔죠. 삶이 진짜 평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젊잖아요. 그죠?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삶은 굉장히 막 이렇게 변동성도 심하고 희망에 차 있죠. 10년 뒤 미래가 지금 셈하는 대로 그렇게 10년 뒤에 여러분이 있지 않을 거예요. 전혀 다른 미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계획했던 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그 당시 제가 좋은 성적이었으니까 어디 그랬으면 지금쯤 어떤 시중은행에 뭐 지점장이거나 뭐 어떤 부행장이거나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또 괜히 공부를 괜히 해가지고 야간대학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야, 너 야간대학 가기엔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게 이제 고생길의 시초였죠. 고생 많이 했어요. 독서실에서 살고 그래서 뭐 힘든 시간 많이 보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또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자가 아니니까 하여튼 근데 또 그러면 어렵게 대학을 갔으면 공부나 열심히 할 일이지. 그 당시에는 정말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열풍처럼 그랬어요. 지금도 그 당시에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했던 분들은 다들 뭐 판사도 되고 뭐 진짜 외교관도 되고 그렇다는 교수도 되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가난한 집 출신일수록 사회 불평등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고 다니고 뭐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민주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민주투사는 아니었고 데모하고 뭐 이러고 지냈죠. 근데 그때는 대학교 때는요, 제가 뭐가 되고 싶었냐 하면 정말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 제일 행복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업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시인이 되고 싶어서 뭐 시도 많이 끌적거리고 그때 소설도 한 2편 썼었어요. 써서 200자 원고지로 한 1500페이지짜리 2개 써서 지금 보면 막 진짜 좀 치기 어린 그런 거지만, 그래서 저도 요즘 애들 키우는데 애들 그 시절에 제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제 자식뻘들이잖아요. 저는 그때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깜깜한 진짜 어린애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제가 요즘 보면 지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러죠. 야, 네가 아는 거는 전체 코끼리에 발톱도 모르는 거야. 속으로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그래서 군대 최전방 군대 가서 군대 생활 딱 다 하고 복학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한 게 이제 직선제 개헌이 다 되고 난 뒤였어요. 88년에 복학을 했으니까요. 87년 9월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래서 88년도에는 세상이 조금은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한 군사정부 시절은 지나갔고, 직선제 대통령제로 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3학년, 4학년은 또, 장학금 받았어요.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직업을 뭘 고를 건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은행장이 한번 되고 싶더라고요.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고 또 회계학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야, 내가 좀 작은 은행에 가면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는 고졸자들이 참 비중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여기서 열심히 하면 은행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제 다닌 학교 출신이면 학벌이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월급 많이 주던 직장을 고른 게 아니라 앞날을 생각해서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래서 그 은행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가니까 이제 조금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재무예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은행에 요즘은 그런 부서 이름이 없는데 옛날에는 왜 TV에도 보면 있잖아요. 뭐 기획실 이러면 저기 오너 아들은 기획실장이야 이것처럼. 그래서 종합기획부에 이제 총망받는 직원으로, 그래서 거기서도 공부해서 하는 건 제일 잘했죠. 그래서 무슨 시험 보면 항상 시험 잘 받고, 그래서 제일 먼저 승진했고, 동기생이 한 2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계속 스타트라 그러죠. 스타트로 승진해서 대리도 제일 빨리 됐고, 과장도 제일 빨리 됐고, 차장도 제일 빨리 됐어요. 그럼 거기 계속 다니면 될 텐데 왜 또 그만두고 나왔을까요? 그래서 은행장이 되고 싶어서 거기를 갔는데, 이게 회사가 합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IMF를 맞이해서 회사가 덩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전은 특별히 뭘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잘했는데 다른 은행들이 스스로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 급하게 빨리 벌려다가 외국 말로 쓰여진 상품들 취급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막 줄줄이 금융기관들이 단기 듀레이션 미스매치 때문에 유동성 위기로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은행들 몇 개가 문을 닫았고, 처음에 그거부터 인수를 했고,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자신이 좀 있었어요. 이 정도야 내가 충분히 열심히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할 텐데.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이제 넘버 원 계열에 올라온 주택은행이 있었어요. 그 주택은행하고 또 국민은행이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합병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리딩 뱅크가 돼버렸고요. 그러고 나니까 인력도 엄청 늘어났고, 드디어 이제 은행의 인사가 외부의 입김에서 많이 결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은행 다니는 걸. 왜? 저는 백오피스가 없거든요. 외부에 그걸 하려면 무슨 장관 아들이거나 무슨 아주 좋은 대학 출신이거나 아버지가
뚜루루 하거나 이러면 이제 승진을 잘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도 내 있을 곳이 못 되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증권 운용 쪽에 이제 사내 공모를 통해서 선발이 돼서 거기 가서 주식 운용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옮겼어요. 또 무슨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요. 공정과 정의에 안 맞는. 그래가지고 또 옮겼죠. 옮기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큰 운용사에 갔는데 한 7년 동안 정말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고 잘해서 펀드도 엄청 커졌고 회사의 돈도 정말 많이 벌어줬어요. 물론 저도 회사로부터 많은 좋은 대우도 받고 그렇게 그때 정말 이제 그때 배운 걸로 요즘도 많이 말씀드리죠. 은행에 있을 때도 많이 배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회사로 옮겨갈 때 제가 나이가 40이었나요? 그랬는데 은행의 차장이었는데 그 회사 상무이사 그러면서 차에 기사도 막 딱 정말 삶이 뭐 진짜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또 계속 있으면 되지. 그렇게 성과가 좋은데 정말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여의도에 대한 이제 어떤 한멸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기고 뭐 그러던 차에 또 뭐 누가 또 회사 만들자 그래서 또 회사를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영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어요. 또 이왕이면 만든 회사가 세상에 도움되라는 우리 할아버지 유운처럼 그래서 지배구조를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5대 금융지주 회사 있잖아요. 그 계열 증권사를 다 주주로 참여시켰어요. 5대 금융지주면 산은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요렇게가 5개예요. 그럼 여기가 왜 제가 참여시키고 싶었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럼 거기가 대부분의 주주들이 이제 국민분도 많으시니까 그래가 이제 참여시키고 또 한편으로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몫으로 또 30% 그래서 이제 3대 3 발을 이제 주주로 구성을 만들었어요. 이제 발을 3개를 딱 내려놓은 손 모양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또 그 만들자마자 막 돈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시장에 그냥 적을 무지 만든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뒤부터 진짜 그 큰 회사에 있을 때랑 다르게 끝없는 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 있다가 어떤 회사랑 또 합병해서 그 회사도 많이 키웠고요. 하여튼 저 여의도가 싫었어요. 그런 게 너무 싫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사랑과 자유를 채우고 살자 싶어서 이제 2016년 초에 여의도 생활 다 정리하고 진짜 낙향한 거죠. 시골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살면서 이제 꽃 좋아하고 풀 좋아하고 마당에 뭐 이것저것 가꾸고 동물 좋아하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할 줄을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뿌르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서정인 대표님 뭐 우리 이런 일 하는데 그래서 또 그러던 차에 저 이제 시장에 머물고 있었는데 시장에 보니까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할아버지 유언도 유언이지만 그때 10만 전자, 40만 네이버, 그 다음에 천슬라.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보면 이게 상투인지 어쩐지를 알잖아요. 그죠? 와, 거기에 우리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너무 많이 물리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장에 그때 막 유튜브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사지 말라고 많이 말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시작한 일이고, 그래 작년에 그런 일을 한번 했거든요. 했다가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죠.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옳다고 믿는다고요. 그죠? 몸에 좋은 거,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불편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수록 진짜 신뢰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 지금 오늘 이걸 하는 이유도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험을 경고하고 혹은 또 저를 믿고 따라오게 만들려면 이게 제가 열심히 기업을 잘 고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뢰를 많이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작년 가을에 그 사이클에서 경험을 했죠. 올해도 또 이제
그런 일을 또 앞으로 살면서 계속 경험할지 몰라요. 이제 이게 남이 안 볼 때 사서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유튜브 생태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시점에 제가 그걸 팔자고 얘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나이가 원래 61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인기를 많이 끈다 그러면 이 채널 저 채널 다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구독자 빨리 늘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나만 살찌우는 거지, 내 얘기 듣는 사람까지 살찌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경계하는 사람이고,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되고 싶어요. 도움되고 싶은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인기가 많으면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여러분 인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살아가는 보람이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예요. 여러분, 저는 생계형 유튜버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그때 제가 코로나 시국 때 느꼈던, 우리 또 한국의 금융 투자 생태계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은 아니더라도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에게 잃을 때는 적게 잃게 해드리고 싶고, 잃더라도 왜 잃는지는 알게 해드리고 싶고, 저도 틀릴 때 많아요. 틀릴 때 많지만 길게 봤을 때는 주식이 반드시 펀더멘탈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놀는 것보다, 그것보다 이렇게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저한테도 많이 살아가는 보람이 되고 의미가 돼서 저한테도 플러스가 많이 돼요. 또 여기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러면 구글에서 또 이렇게 광고료로 또 몇 분 주고요. 제가 또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하면 또 수강료를 받아서 제가 기부도 좀 하지만, 그건 10%고, 또 여기 어스에 많은 젊은 분들 또 꿈이 되어 줄 수 있고,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그 재화에 대해서, 가령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데, 가령 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거는 불편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뉴스도 방송하고, 수업도 길게 하고 그러죠. 유튜브도 찍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세물람 해봤어요. 1시간당 우리 그분님들이 그 1시간짜리 시간을 듣는데 도대체 얼마를 지출할까? 한 2,000원 내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하니까 요새.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거는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람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만둘 거냐? 제가 한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시장을 못 맞추게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그분님들 계좌에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때는 제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구독자 수가 많고 구글에서 주는 광고료가 많더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정말 그건 제가 약속드립니다. 안 할 겁니다. 주변 친구들도 그러는데요. 이제 저는 오지랖이 참 넓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다 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또 힘든 사람 보면 정말 못 견뎌해요.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건 우리 선대 할아버지의 유훈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신데 한학을 하셔가지고. 그거 아세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로 된 신문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 많이 알아요. 하여튼 그 선비, 기질 이런 게 좀 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저한테 역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 정말 그 지조를 지키는 성산문 같은 사람 되라고. 그래서 전 되게 오지랖 넓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괜히 안 해도 될 고생을, 안 해도 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안 들어도 될 루머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게 이제 오지랖에서 발생. 그게 MBTI의 ENFJ들이 노상이래요. 그래서 저 지금 그런 아주 전형적인 ENFJ예요. 오지랖 넓어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제가 그런 걸 저 위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내가 막 그런 날은 막 어느 날 막 생각지도 않았게 주식이 막 올라서 계좌가 막 빵빵 늘어나고 그래요. 저는 YOY로 한 해도 재산이 준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계속해서 월급도 없이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달에 막 엄청나게 많은 애들 교육비를 내고 생활비를 내고 살아도 돈이 줄질 않아요. 그건 저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매번 다 돌아가고 싶죠. 젊은 시절 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말았더라면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누가 와서 그때 뜯어 말려줘도 나는 그렇게 했을 거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많은데 후회는 없어요. 지금 돌아가도 아마 그때 나이에 저라면 또 그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래도 후회되는 거는 조금만 좀 핵 인사로 살았더라면, 그러면 저는 지금쯤 훨씬 평온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돈은 모르겠고 세상에 대한 기여도 모르겠으나 저는 진짜 핵 아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핵 인사로 조금이라도 내가 내 성질머리 죽이고 정산문으로 안 살고 대충 좀 살고 덜 까칠하게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게 더 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하죠. 대신에 세상에 대한 기여는 훨씬 줄었겠죠. 이제 회장님을 위해 충성하고, 관료를 위해 충성하고,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사람 기질인 것 같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여튼 저는 제가 뜻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마음에도 안 드는데 억지로 막 좋은 척하고, 그게 안 돼요. 저는 이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죠. 이제 그분님들 다른 분야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가령 바느질 잘 하시는 분은 바느질에서 엄청 뛰어나고 사회에 기여하실 거고, 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분은 거기서도 잘할 거고, 또 이과 쪽에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면 저보다 반도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근데 투자 쪽에는 제가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투자 쪽에서의 조언해주는, 신뢰해줄 수 있는 금융집사, 집에 있는 투자 전문가, 식구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거가 제가 이제 그분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미운 털이 박히더라도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죠? 창피하다더라도 얼마 전까지 좋다 그랬다가 아이고 이거 팝시다 그러기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 대신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죠. 집에 있는 만약에 집에 있는 식구라면 어제까지 야 좋아 그러다가 다음날 나쁜 것 같아 이래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유튜브 생태계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잘못된 의도를 갖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투자에 관련돼서만은 틀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 못 맞추겠죠. 틀리더라도 제가 오늘 생각하는 오늘까지의 현재에서 바라본 미래의 전망을 제 눈으로 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혹시나 오해 살까봐 싶어서 저는 시가총액이 작은 건 아예 말씀도 안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분님들께서 꼭 이제 저 양반은 틀리기는 하는데 속일 생각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제 수업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이 이 투자를 어려운 거를 먼저 인정하고 공부 많이 해서 다들 전쟁에서 이기길 바라죠. 저는 이제 한 명이라도 그 전사자가 생기는 거를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쟁을 23전 23승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물러설 때 물러서고, 자기가 싸울 준비가 안 될 때는 도망도 가고, 어떨 때는 때를 기다리고, 어떨 때는 조류를 기다리고, 어떨 때는 그게 세상 변화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부하를 엄청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그분님들께서 이제 그런 막 열심히 공부해서 저와 같이 열심히 해서 다 이겨내고 이 투자 시장에서 이기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제가 저성장하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서 돈 벌어오고, 혹은 국내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여러분하고 싸우는 거는, 그분들끼리 싸우는 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외국인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여기 투자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요. 그 이기는 거를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분님들이 이제 저를 인정하실 것 같은데 전 늘 깨어 있어요. 세상의 트렌드 변화에 항상 깨어 있죠. 깨어 있어서 저 양반이 저런 얘기 할 때는 무슨 이유냐,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저러는구나라고. 그거는 이제 진짜 믿으셔야 된다. 단 못 맞출 때는 있어요. 제가 다 맞추면 제가 뭐 무슨 신이게요. 주가를 다 맞춘다는 거는 앞으로 있을 세상의 변화를 모든 거를 주관하는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마냥 기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떤 그 보람스러운 일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작은 일이 하나가 더 생겼고요. 제가 이하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이번 2학기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정식 교수는 아닌데 겸임 교수 이래서 이제 학부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2학기 때 이제 한 번 강의를 해요. 그 다음 내년 상반기에도 강의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러한 타이틀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이제 무슨 석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제가 책 쓴 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투자학교에서 활동하고 이런 걸 보시고 그래도 학생들에게 뭔가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싶어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 경영자를 꿈꾸는 경영학과 학부 학생들에게 경영자의 자질 뭐 이런 거를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그날 이제 강의 일정이 정해졌는데 제법 넓은 강의실에서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보람이죠. 보람이고 제가 언감생심 한 번도 제가 물론 이게 정식 교수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크게 자랑할 바는 못 되지만 어쨌든 교수라는 걸 명함을 이제 팔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좋은 거고 이게 우리 그분님들께 저에 대한 신뢰도를 좀 올려주기를 저 사람이 우리한테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저 사람의 강의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준 그런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게 거기에 또 아는 분이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저를 바라봐주고 이제 그러는 분이 계셔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 아마 그분하고 같이 책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강의쯤 무렵이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쓴 책하고 달리 이제 조금 학문적 깊이가 조금 있고 좀 그래도 방법서로 좋지 않을까. 또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재무학회 회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적으로 보면 이제 비록 겸임 교수지만 교수라는 타이틀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들 꿈꾸는 거잖아요, 그죠? 참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이거는 여러 그분님들이 계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를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교수라는 타이틀보다는 담쌤이 훨씬 좋고요. 저는 영원히 여러분의 담쌤으로 있을 거예요. 왠지 권위적이잖아요. 교수 이러면. 대표라는 이름도 저는 권위주기여서 싫고 하여튼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향이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제 자식들까지도 제게 찾아오는 손님이라 생각하고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하나의 우주니까 제 스스로가 저한테 가장 큰 손님이죠. 이제 저 항상 저를 사랑하고 살고 또 저하고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을 전 사랑하고 살아요. 그리고 오지랖이 좀 넓어서 이제 어떨 때 이용도 많이 당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은 이제 이용은 그만 당하고 싶어요. 여러 그분님들께서 저를 사용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서 눈치 되게 빨라요.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눈 감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그냥 단절시켜버려요. 다시는 안 봐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이 인생의 세 토막 중에 마지막 부분이 남았어요. 30년씩 나눈다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토막은 아름다운 분들과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제 얘기가 진심으로 안 들리고 자꾸만 무슨 쟤는 꿍꿍이가 뭘까 자꾸 이렇게 보시게 될 거라고요. 어느 순간에 저를 함께 하신다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부터 아마 제 얘기가 다 다르게 들릴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내 걱정해서 저러는 거구나 라고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을 열기 따라 달라져요. 진심은 저는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효익 교수님이 이런 얘기 가끔 하세요. 저를 아는 순간부터 순서대로 돈을 번다고. 알아도 이름만 알면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고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이고 등에 칼 꽂지 않은 거예요. 저는 60평생 살면서 등에 무수한 칼을 맞아서 손에도 어린 시절에 노동의 흔적으로 여기 막 배인 자국이 수두룩해요. 배에는 재작년에 수술받은 자국이 있고 등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이 저를 사용하고 버린 사람들의 칼자국이 선명합니다. 그걸 아픔이 있을 때마다 다 기억하고, 그래도 저는 예전 같으면 막 진짜 마음속에 끓이면서 슬퍼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분노 안 가진 지 오래됐어요. 그 대신에 제가 택한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새로운 분으로 채워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원한 품고 사시지 마시고요. 원한 품을 일이 있으면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원한을 갖고 사는 거는 스스로 매일매일 독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원한 품고 사는 것보다는 건강에 더 좋아요. 그렇게 저와 함께 사랑 나누면서 아름다운 얘기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남은 삶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